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지역의 한 종합병원에 우리 3월 27일, 2026년 3월 27일 통합돌봄이 이제 시작돼요. 지금 시범사업들을 운영 중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강사로 이제 통합돌봄 시대에 도래해서 우리가 어떻게 1차 의료기관이 준비해야 하고 개연적으로 대비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참 느낀 거는 제 강의를 내일 하기 이전에 한 100명의 고객들 정도의 제가 이제 통합 돌봄이 생기면은 이제 사실 의사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제 움직이기가 힘든 환자한테 의사가 이제 직접 집으로 방문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 과연 이제 그런 서비스 의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놀랍게 당연히 모든 고객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통합돌봄 수가에서는 이제 환자 분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14만 원에 30%니까 한 4만 원 정도를 이제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3명이 같이 갈 경우는 거의 5만 원 정도 개인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방문할 경우 이제 제가 한 4만 원 정도의 개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니 다행히 정말 그게 왔을 때 가치 있는 서비스면은 그 돈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라고 또 대부분의 고객들이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느끼기에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소득 수준에 그 정도 비용을 내가 거동이 불편하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내 보호자가, 내 부모님이, 내 배우자가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마 그 돈이 없어서 못 받는 층들의 일부 빼놓고는 다 이용을 하게 많이 될 겁니다. 문제는 그만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있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소비자들이 이제 돈을 낼 때 왔을 때 만나는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치료하는 프로세스, 또 케어하는 방식, 커뮤니케이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 시스템이 그런 가치를 느낄 만큼의 충분한 그런 부분을 갖추고 있냐가 사실 더 중요하겠죠. 제가 봤을 때 고객들은 돈을 낼 수 있는 환경은 다 되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내년 3월 27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병원들이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통합돌봄 현장 의사가 집으로 옵니다 라는 책을 최근에 노동호 원장님이 이제 냈는데, 저도 사실 그 책을 다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의료가 어떻게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바뀌겠구나 라고 많이 느낄 수 있는 책이었는데요. 또 어제 공교롭게 또 저희 세미나 발표도 원장님이랑 저랑 같이 하게 돼서 저도 한 2년 만에 제 원장님을 만났는데, 원장님도 그 사이에 지금 이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일절 꽉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초반에는 되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소문나고 알려지고 하니까 너무 많은 요청이 와서 요청 오는 것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원장님들이 좀 더 이런 부분을 좀 더 전사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메인으로 이렇게 노동원단처럼 통합돌봄을 하지 않더라도 퇴근하고 한 명이라든지, 그리고 점심시간에 가까운 사람 한 명이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서, 물론 이제 수가의 호불호는 많습니다. 의료진 입장에서 여러 가지가 많지만 어쨌든 그런 고객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은 아마 놀라운 매우만족을 받게 될 거예요. 아니, 내가 진료를 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오기가 너무 힘든 고객이에요. 그럴 경우 내가 한 번 더 이렇게 가서 케어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내년부터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수가도 받으시고 고객도 매우 만족시킬 수 있고 병원의 이미지와 브랜딩도 매우 강화시킬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의 실행을 너무 뒷전으로 보지 마시고요. 저는 좀 더 한번 자세히 잘 보고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마침 저희 컨설턴트 친척이 삼성서울병원에서 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정말 놀랍게 관절 수술 이후로 찾아와서 운동이라든지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케어하는 서비스를 받았다고 해요. 사실 이게 예전에 척추관절 전문병원에서 그거를 실행하고 있고 그걸 케어해주는 간호사가 7바퀴 반을 돌 만큼의 모든 환자 방문을 했잖아요. 사실 그거는 수가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수술에 묶여 있는 거에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방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받은 그 환자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최고 병원에 그 병원에서 이렇게 와서 서비스를 해주니 너무 감동이다라고 전화를 해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는 로컬에 2차 병원들이 웬만한 서비스가 아니면은 이제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역으로 저는 하게 됐는데 이처럼 그 환자들은 당연히요. 그 방문을 할 경우 감동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예전에 제가 지방의 국립병원 그 컨설팅 할 때요. 그 통합진료죠. 그 통합진료를 만들려고 암센터, 우리 뭐 관절센터 이런 것처럼 통합진료 하나의 센터에 의사가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진료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는데 과마다 자기네 과를 그냥 우선으로 하겠다고 해서 통합진료를 못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 벌써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들은 전부 다 통합진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아사병원, 삼사병원 이런 빅5가 통합 진료를 하기 시작한 게 사실 존스 홉킨스 병원이 30년 전에 했던 통합 진료를 갖고 와서 했던 거거든요. 그때 메인 모토가 뭐였냐면 의사가 환자한테 갑니다 했어요. 환자가 의사를 각 진료과마다 의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환자는 가만히 있고 의사가 환자한테 갑니다라는 모토였어요. 그런데 벌써 지금은 대부분 병원들이 이런 통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아까 제가 말한 노동원장님이 이제 의사가 집으로 갑니다잖아요. 이 집으로 가는 이 통합돌봄 시범 사업이 이제 끝나고 내년 3월 27일부터 전격적으로 실행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또 다른 어떤 병원의 우리나라 체제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킬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고객 관점의 변화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더 대처하고 이런 부분을 실행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